그래서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서둘러서 나가진 않고요.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흐름이랑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위주로 설명드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용어 정리 정도까지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전에 이어서 뭐 따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질문하시고 따로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제 오전에 이어서 모의고사 부분이랑 그다음에 요약집 이제 보는 방법들. 왜 그러냐면 그 모의고사랑은 아무래도 시기가 1월 초나 그 정도 돼야 아마 이제 진도가 나갈 것 같아서 미리 이제 선행학습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이런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과거에 나왔던 동영상 보셔도 되고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그런 자료들 어떻게 보시면 도움이 되는지 총 8회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부 이제 볼 수는 없고요. 내용 구성은 모의고사가 비슷비슷해요. 아무래도 기출문제 유형을 가져다가 그렇게 좀 유사하게 문제를 만들어 보려다 보니까 좀 유사한 패턴이긴 한데 한번 뭐 6회, 7회, 8회 기존에 저희가 풀어봤던 저희가 같이 함께 했던 그 모의고사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보면 뭐 각각 해당되는 빈칸 넣기 같은 부분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문제에서 다양한 거를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적과전이 있었다. 그럼 적과전이라고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올 수 있잖아요. 적과전에 있었던 착과 감소 보험금을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적과 후에 있을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이제 어떤 수학전 종합과수, 수학전 종합과수에서 수학 전에 보험금 구하는 부분들, 아니면 수학 후에, 수학 개시 후에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저희도 종합과수 구중에서도 종합과수 구종에 있어서도 이제 뭐 수학 개시 전과 수학 개시 후로도 수학 개시 전과 수학 개시 후로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이 파트를 5회 때 문제로 만들었으면 이 파트를 6회 때, 그 다음에 이걸 두 개를 섞어서 7회 때, 그 다음에 이 하나의 사례를 두 가지로 나누거나 그렇게 해서 어떠한 한 품목에 대해서 있어서 출제될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한번 이렇게 담아봤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품목들로 해서 어차피 결과론 값으로 이 종합과수 구종 같은 경우는 이 포복자 3종이랑 나머지 6가지가 나눴을 때 유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도 이 세 가지 품목들을 서로 좀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아 이런 의도로 이렇게 모의고사를 만들었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실 거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의고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과제별, 그 요일별로 숙제 내줬다는 것들도 월요일 날은 몇 번 문제를 푸세요, 화요일 날은 몇 번 문제를 푸세요 그렇게 내줬던 이유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쭉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가축 같은 경우도 가축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 유구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유량 검정 도수가 있을 수도 있고 한우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돼지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1회부터 6회까지는 각각 한 번씩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는 방법들로 해서 각각 이렇게 문제를 한 번씩 한번 풀어봤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문제도 한 문제 안에 원예 시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시설 작물들로 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세트로 문제를 냈어요. 아마 이 전 모의고사에서는 비가림시설이랑 비가림시설 작물이 나왔을 거고 그 전에는 인삼이랑 해가림시설이랑 그런 걸 같이 묶어서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패턴들은 해가림시설이면 해가림시설 하나 아니면 비가림시설이면 비가림시설 아니면 그에 해당되는 작물만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당연히 가축이랑 축사도 묶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접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봤었던 거거든요. 한번 그래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축사랑 가축을 이렇게 묶어서 한번 이렇게 문제를 낸다든지 좀 전에 봤던 거는 원예 시설이랑 시설 작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이렇게 어떤 표본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다루진 않았지만 각각 해당되는 여러 가지 품목들을 같이 한 번에 물어볼 수 있게 비록 5점이지만 한 품목만 알아서는 답을 못 쓰게 그러니까 이제 이 네 가지는 수학전 종합가수 품목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이 안에다 다 녹여봤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어떤 피해율 구하는 데 있어서도 생산비 보장 맞작물의 피해율 구할 때 저희가 대표 품목이 고추나 그다음에 브로콜리, 그다음에 메밀 같은 경우가 좀 차이점들이 각각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게 있는 부분들을 이 앞부분은 또 수확 전, 아니 뭐라고 하죠? 생장 수확하기 이전에 있었던 걸로 만들고 그 다음 회차에서는 수확기로만 따로 묶어서 그것들을 이제 한 품목만 하지 않고 서로 또 이것들을 이제 보시면 약간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이어서 가져갈 수 있게. 그다음에 모의고사였지만 각각 벼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인 벼에 대한 부분들을 다 알아야만 다 쓸 수 있게, 그거에 대한 공통점들만 묶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어서 업무 방어성을 보거나 아니면 요약집이나 그 문제집만 보는 거하고는 틀리게 또 모의고사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공부가 되니까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확량을 구할 때 포인트는 보험금을 구할 때 실질적으로 피해율을 구해야 되고 피해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확량을 산출해야 되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각에 해당되는 품목의 수확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옥수수, 양배추, 차, 콩을 했으면 뭐 전에나 그때는 뭐 마늘, 양파, 뭐 감자, 고구마가 있었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모의고사 회마다 안 다뤘던 것들 또 유사하게 다뤄서 해서 계속 이어져서 한 8회분 정도 모의고사를 봤으면 그 웬만한 계산 문제나 그런 것들은 다 응용할 수 있게 특히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옥수수에 대한 보험금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 수확량을 구해서 피해율 산정하기 위해서는 또 미부상 감소량도 구해야 되고 이 피해율 산정해서 이 보험금까지 산정하다 보니까 서술하는 게 많아요. 그럼 당연히 그 한 문제로서 이 15점을 채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미부상이나 피해율 보험금까지는 어차피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수확량만 구하면 나머지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실 이게 한 5줄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충분히 옥수수, 양배추, 차, 콩 또 나머지 품목들도 알아야만 풀 수 있게 또 그리고 또 이 안에서도 일부 약간 좀 중요한 포인트들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게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OD, 복분자, 무화과 관련돼서 수학 개시전에 대한 이런 내용들로만 해서 따로 묶어서 15점짜리지만 세 가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 만약 예를 들어서 조사 결실수를 알면 조사 결실수에서 나중에 피해율을 구하고 죄송해요. 아무튼 조사 결실수나 수확량을 토대로 해서 피해를 산출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유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실질적으로 문제는 세 가지 품목이지만 답은 몇 가지 안 되게 쓸 수가 있는 것들이라서 그리고 제가 이제 수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OD 결실수에서 이렇게 풀이랑 답만 써놓으면 이게 어떠한 공식 같은 것들을 지금 제가 기재를 거의 안 해놨어요. 실질적으로 수험생으로서 시험에 임할 수 있게 다 암기가 된 상태에서 바로 작성하는 연습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공부하시거나 교재만 공부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 안에다가 이제 이 사이에다가 이제 목차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계산할 수 있는 그 계산 산식들도 좀 작성을 해서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게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이런 식의 제목만 있고 나머지는 풀이랑 답만 이렇게 바로 있어요. 사실 이 안에는 뭐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면 이 안에 전체 결과 모지수를 그 표본관이 다섯 구간이면 그 다섯 구간에 대해서 다섯 포기 갖다가 해서 하나에 있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찾는 그런 산식들을 좀 메모해주면 좀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이랑 또 이제 연구방법서가 좀 개정될 예정이니까 2020년 10월까지 그 약관을 이제 반영해서 수치들도 변경할 거고 감귤 부분도 좀 많이 변경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품목들도 많이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수정하는 작업들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19번 문제인데도 이제 이번에 나왔던 게 이렇게 표준 수확량 사실은 이제 복숭아가 자두에서 나왔던 건데 이 표준 수확량을 구해서 각각 해당되는 두 가지 품종에 맞춰서 그걸 보험금을 구하는 게 나왔는데 이 품목만 다르지 이걸 이제 푸실 수 있으시면 네 그건 답 쓰는데 아무 지장 없게 편하게 푸실 수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유사하게 나왔던 게 그 문제지 6회 20번 문제. 그러니까 사실 또 여기서도 이제 단일 품종으로 하고 이거는 복합 품종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착과량, 수확량, 어떤 그다음에 이 병충에 대한 감수량 같은 거나 피해율 그러니까 사실
착과량을 통해서 수확량을 구하고 이 수확량을 통해서 복숭아 같은 병충해 감소량이랑 pH 같은 산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문제에서 그 다음 단계까지 갈 수 있게 해서 한 문제를 풀지만 사실 이 한 문제 가지고 자두나 복숭아까지 연습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이렇게 구성을 했던 거고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공부가 되신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고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배로서 이제 이것들을 해왔던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괜찮다고 하시고 하니까 저는 믿고서 따라오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모의고사에 대한 풀이랑은 다 카페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한 문제 저는 이제 한 문제로만 한 게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김은영이랑 두 분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오프라인 스터디원이셨고 여기서 한 분은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착과감소 보험금을 구하라는 거였는데 이 착과감소 보험금을 구하라는 것도 6회 시험 때 좀 유사하게 이렇게 좀 나왔더라고요. 어차피 그 내용이 많이 뭐 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역시나 표준수학량을 2개 주어서 그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하되 이제 어차피 착과감소 보험금까지만 구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그 착과감소 보험금만 구하니까 5점이었지 과실손해보험금까지 구하거나 뭐 남은손해보험금까지 구하는 그런 과정들로 가다 보면 이제 15점짜리가 한 문제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 유형밖에 못 풀어보니까 대신 이제 이것들을 같은 이제 사과 그다음에 감으로 나눈다거나 5종 한정이거나 아니면 5종 한정이 아닌 종합으로 가입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비율들을 좀 달리해서 연습할 수 있게 한 문제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통해서 차이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품종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구하는 방식들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할 수 있게 한 문제 통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6회도 그렇고 뭐 7회도 간단히 보면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서 뭐 꽃눈 분할하는 것도 나왔고 신초 발화도 나오고 개화기, 출수기 이 네 가지가 또 다 나왔더라고요. 근데 대신 이제 이 퍼센테이지가 나왔냐 아니면 이 앞부분을 쓰냐 그런 것도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6회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 그쪽에서도 빈칸 넣기로 나왔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축사 관련된 내용들도 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포인트들 내용 연수나 경영 학거나 아니면 뭐 내용 연수 이제 이런 부분들 쓰시는 것들 이것도 이제 통으로 서술하는 거 있지만 이거를 통으로 서술하는 문제도 모의고사 중에도 있지만 이렇게 또 빈칸으로도 활용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떤 보험 기간에 대한 부분들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보험 기간이 뭐 감도 있고 참다리도 있고 참다리 부분이 나왔죠. 인삼, 뭐 브로콜리, 대파가 있으면 이제 각각 해당되는 대표 품목들을 하나씩 넣어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8회 때는 아마 여기서 없었던 다른 품목들을 다시 넣고 해서 이제 눈으로만 보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하나 품목을 가지고서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품목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이제 모의고사에서 많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것부터 먼저 가져가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가축에서 인수제한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인수제한 문제가 안 나오고 약관만 나왔었죠. 그래서 인수제한에 대한 부분들, 인수심사에 대한 부분들도 각각 전체 가축을 상대로 해서 가져가고 또 역시나 또 인수제한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과수, 밭작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재를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 저희가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다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한 문제인데 좀 많죠. 이렇게 뭐 표준수학량, 평년수학량, 과거수학량 할 때 밤 같은 경우는 표준수학량 공식이랑 이런 것들 다 쓰는 산식까지도 똑같이 나왔으니까 아마 기억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넣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작성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예 모르는 건 없었는데 그걸 정확하게 쓸 수 있느냐 그 능력은 이제 계속 같이 공부하시면서 그걸 습득을 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은 이 8회분의 이걸 끝나고 또 앞으로 모의고사는 어떻게 진행할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나 이렇게 지급 사유나 보험금 계산식 같은 경우도 15점으로 해서 적과점 종합 2, 착과 감소나 포도의 수확량 감소 추가, 벼의 경작 불능 보장, 또 해갈미설의 보험금, 원예시설의 보험금 부추 중. 그러니까 이것들도 이런 부분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고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건지
같이 한번 이렇게 둘러볼 수 있게 같이 한번 했던 거고요. 뭐 나머지 부분들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건 또 오타네요. 15점짜리인데 아무튼 그래도 오타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 있었던 거. 그다음에 여기서 맞게 최대 보험금,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비관 시설이랑 그때 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 구하고 하는 부분들을 다 다뤄봤기 때문에 풀어보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었을 건데 아예 이제 이게 내가 사과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고 또 다시 그러면은 이제 뭐 보험의 목적부터 해서 쭉 나가다가 뭐 인수 제한까지 공부하고 또 이 과목에 대해서 쭉 나가다가 보험금 구하는 것까지 공부를 하고 또 다른 과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이게 중복되는 게 참 많은데 그것들을 이제 따로따로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게 되고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한 문제에서 최저 보험금인데 사과나 벼, 오디, 복분자, 옥수수, 시설작물, 비관시설, 원예시설, 축사 대표적인 것 같다가 최대, 최저 이런 것도 구분하는 것들을 한 문제에서 이렇게 보면 당연히 이제 시간은 오래 걸려서 원성의 말은 있지만 이런 게 또 저는 자기 공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각각에 대한 조건을 줘서 실제로 이 조건을 줬지만 작성하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느 한 품목이라도 잘 모르면 완전하게 100점 맞지 못하는 거고 이번에 시험에서도 만약에 5개가 빈칸 넣혔는데 저는 이제 4개를 맞은 게 하나 있었는데 3점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9개에서 뭐 8개를 맞았다. 그럼 뭐 10점만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 5점이면 이제 당락이 합격의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마찬가지로 이제 10번에서도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거는 뭐 원예 시설이랑 축사가 나왔으면 7회, 6회에서 8회 때는 이제 해가림설에 대한 부분들이나 인삼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다루지 않고 다 뭐라도 이제 건드릴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위아래에서도 전손이고 수리복구를 안 한 경우랑 수리복구를 한 경우나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전반적인 뭐 내용들 그런 빈칸 넣기들도 있었고 또 역시나 각각 해당되는 이제 품목별로 이제 과수에 대한 부분들도 한 5가지 정도에서 중요한 내용들 헷갈리기 쉬운 거 저희가 착과피해라고 하면 착과피해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하는데 이게 또 웃긴 게 똑같은 착과피해인데도 품목마다 약간씩 미묘하게 차이들이 좀 있는 것들도 있고 크게 차이 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보면서 자기가 또 내가 공부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들 역시나 뭐 어떤 보험금 구하는 부분 피해율 생산비 보장 보험금 구하는 거 경작불능은 공통사항이니까 놓고 이렇게 배추는 피해율을 구하고 파는 생산비 보험금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피해율까지 구하고 여기서는 보험금까지 구하면서 사실 한두 줄만 더 늘어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받장 아니 그 생산비 보장 받장물에서도 각각 주요한 품목 그 품목에 대해서 연습을 할 수 있게 네, 한번 이제 보시면 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도 뭐 어떤 조사 기준이나 그런 것들도 각각 다 하나씩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6회에서는 이 마늘, 양파, 고구마, 감자가 아닌 다른 품목들 했잖아요. 뭐 차나 뭐 양배추, 옥수수 뭐 그런 품목이었다면 나머지 품목들에 대한 수확량을 수확량이 실제 수입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수입. 실제 수입은 이제 마늘에서 나왔던 부분이니까 마늘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 마늘에 대해서 아까 전에 그 실제 수입 구해서 보험금 구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충분히 문제 푸는데 어려움 없이 푸셨을 수도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역시나 여기다가 따로 이 계산 산식을 좀 미리 적어줬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데 편할 건데 저도 이거를 같이 일주일마다 공부하고 스터디 진행을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하면서 주말이나 또 짬짬이 이제 이런 모의고사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공식을 써주면 그 다음에 공식에 맞게 아래에다 이렇게 써주면 공부하시는데 좀 수월하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6회 때는 이제 복분자 무화과 감귤에 대해서 수확 개시 전에 대한 보험금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수확 개시 후 그런 것들로 해서 차별을 둬서 대표 품목 OD는 이제 수확 전만 있고 수확 개시 후는 없잖아요. 그래서 4가지 중에서 OD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포인트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답을 쓰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두 개는 피해율을 구하고 하나는 이제 보험금을 구하는 거니까 이 보험금 구하는 것은 이 피해율을 미리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를 구하는 연습들을 하고 보험금은 이제 그 다음 품목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험금 구하는 산식도 이 복분자나 무화과에도 응용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한 문제통에서 세 가지 품목을 같이 연습하는 그런 거. 역시나 뭐 대추, 매실, 오미자도 또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각각 두 개는 수확량, 하나는 피해율. 두 개의 품목으로 수확량 구하는 연습을 하면 그거 갖다가 결국에는 피해를 구하는 것들이라서 대신 이제 피해를 구할 때 이미 뭐 착과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하기 쉽게 그렇게 미리 줌으로써 좀 간단히 쓸 수는 있지만 세 가지 품목뿐만 아니라 유사한 품목들도 같이 연습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희가 자두 품목을 물어보는데 자두는 포도, 복숭아, 자두랑 똑같아요. 유사해요. 근데 포도는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아는데 이름이 다른 자두를 내놨다고 해서 저희는 이제 연습을 안 해봤다고 그걸 어려워하는 경우도 생기길래 이렇게 하니까 또 유사한 품목들을 묶어서 같이 하니까 더 공부하는데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또 역시나 이제 표 관련해서도 이제 표본조사나 전수조사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사들을 한꺼번에 다 이제 풀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랑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어떠한 또 여기서 또 응용할 수 있는 게 여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플러스 해가지고 또 한번 해봤던 것들이 있으니까 또 보시고 또 질문하셔도 되고 스스로 한 번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아까 6회에서는 이제 착과감소 보험금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7회에서는 이 과실손해 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서 누적 감수량이랑 그 다음에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나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나무손해 보험금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각각 또 이제 또 저랑 또 친한 분들 이름을 도용을 하게 했는데 이거 뭐 상표권을 내라고 하면 또 내야죠. 아무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아는 분들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또 문제도 출제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다 응용할 수 있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분목에 해서 하나는 가을 동상에 부보장을 가입을 했어요. 과실손해 쪽에 하나는 그런 것들을 가입하지 않고 다 보장 받는 걸로 되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줌으로써 이거 계산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8회도 마찬가지로 유사해요. 그래서 뭐 다 내용들은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품목이 아니라 나머지 품목들 이번에 또 참다래랑 또 몇 가지 품목 대파도 나왔죠. 파가 안 나왔고 참다래랑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이 문제에서 풀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뭐 이 부분도 이제 계약 관리 뭐 보험에 관련된 계약 관리 그쪽 앞부분에 총칙 그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문제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게 포인트인지 이제 찾는 연습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나왔던 게 이제 자기부담 비율을 이제 구하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 15% 형에 대한 것들 이제 쓰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 30%, 40%형은 이제 제한 없음이었던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전체 작물 중에서 어차피 물어봤던 게 자두였던 것 같아요. 자두 품목도 해당되니까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되셨고,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만 썼는데 다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포인트들도 저희가 이걸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여기다 과수원으로 써야 되는지 계약자라고 써야 되는지 농지라고 써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있고 막 이 문제에서 예외적인 사항 어떠한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는지도 다 있으니까 이 문제 통해서 다 공부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 자체도 이 작물, 시설, 축사, 시설 작물들 각각 어차피 이 정도면 거의 자기부담 비율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하나의 범주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또 표준성량 이번에 밤이 나왔는데 또 여기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표준성량은 이제 밤을 이제 구하는 거는데 뭐 유사하게 나왔죠. 이건 좀 더 이 부분이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나왔던 게 앞부분에서는 만약 7회 때는 계산 산식이나 기본적인 공식이나 그 빈칸을 넣을 수 있게 암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8회에서는 그거를 응용해서 풀이를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같이 합치면 이제 다 완성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품목에 대해서 뭐 계산식 쓰고 그거에 대해서 뭐 서술하고 그다음에 보험금까지 구하고 하게 아니 표준 수학량까지 구하게 되면 한 문제밖에 활용을 못 하니까 저는 그냥
그 유사한 것들 묶어서 아예 그 부분만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 부분은 또 묶어서 또 이렇게 아예 계산 산식으로만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또 나왔던 게 그거였죠. 출연율 90% 미만으로 해서 감옥콩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그러는데 감자, 옥수수, 콩. 네, 이 부분에서 90%가 이제 인수 제한이었다는 거 출연율 설명드리고 뭐 계속 매번 그 요약집이나 빈칸넣기 할 때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실수 안 하시고 다 맞으셨을 것 같아요. 네.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폼의 목적, 지급 사유, 그다음에 뭐 계산 사실 같은 경우도 뭐 적과정 유전, 뭐 아무튼 추가보험금, 농업수입, 재파종, 재정식, 인상, 뭐 장미 이런 것들 가리지 않고 좀 유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제 묶어가지고 또 대표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 구분해서 다 작성하는 것도 연습했고 또 역시나 이제 가축 같은 경우도 전체 품목에 대해서 주요한 특이하게 해서 이제 전체 다 못 쓰더라도 중요한 포인트들 연습도 하시고 역시나 가축 재보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 같아요. 또 역시나 이제 이번 아까 전에는 보험 가입금 내겠다면 이제 보험료 구하는 것들도 각각 해당되는 품목들 여러 가지 조건을 줌으로써 다 한 번에 연습을 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한 품목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다른 품목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유사한 것들 묶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많이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죠. 착과손해 감수가지수 구하고 또 뭐 보험료도 구하고 착과감소 보험금도 구하고 과시손해 보험금도 구하고 한 가지 사례를 해서 다 끝까지 풀 수 있는 것도 한번 이렇게 기본적인 유형으로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유형만 공부를 하면 되니까 그 한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아는데 이게 사과 품목이고 또 이 조건이 좀 달라지면 또 다르게 공부를 해야 돼서 그런 부분도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밭작물도 그렇고 이번에 벼 같은 경우도 이제 나머지 부분도 유사하게 나오고요. 네, 아무튼 이제 시간이 좀 다 돼가니까 혹시나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그러니까 고추나 메밀이나 아까 전에 브로콜리가 나왔던 부분들에 있어서 생산비 보장할 때 그 앞에는 수확 개시 전에 생장기에 있었던 거랑 이번에 이제 다 수확기로 바꿨어요. 수확기로 바꾸고 이제 뭐 도복 이해가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뭐 어떤 비율들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부담 비율 다 주어져 있는데 이 자기부담 비율 주어지지 않거나 한 문제에서도 어떤 거는 손해 정도 비율이라고 주고 어떤 데는 손해 정도라고 해서 서로 약간의 차이. 그러니까 결국엔 손해 정도랑 손해 정도 비율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아직 모르시는 분은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를 할 거니까 세세하게 아실 수 있으실 거세요. 그리고 역시나 또 벼 중요하니까 이제 그때 벼는 앞부분에서는 계산 산식 같은 거나 뭐 지급 사유 같은 것들을 물어봤다고 하면 이번에는 다 어떤 조건을 주문해서 다 보험금을 구하거나 피해를 선정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다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되 저는 이제 모아서 공통점으로 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들 피복 면적 구간을 할 때도 뭐 품목 가리지 않고 밭작물, 생산비 보장 밭작물 다 이렇게 섞어서 주요한 것들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역시나 또 다양한 품목들로 해서 착과피해랑 낙과피해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구분할 수 있게 아마 이제 앞부분에서는 뭐 조사 시기나 조사 대상에 대한 것들을 묻고 이번에는 구성 조사를 할 때 피해 구성 조사를 할 때 어떤 조건으로 가져가는지 서로 이제 비교하시면서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고 이런 것들도 다 아무튼 똑같은 유사한 의미로 해서 다 이렇게 됐습니다. 19번도 그렇고 18번 같은 경우는 네, 역시나 또 세 가지 품목을 가지고서 또 이번에는 종합위험이나 특정위험이랑 다 같이 한 번에 다 묶었네요. 그러니까 수학 개시 전이랑 수학 개시 후에 그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한 번에도 조사할 때 또 명확하게 쓸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봤던 거고 내용을 이제 읽어보시면 포인트들은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역시나 또 주요한 품목으로 해서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서 각각 해당되는 품목들만 좀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을 동상을 부보장으로 하고 여기 특정 위험 5종을 가지고 하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이제 거의 끝판왕이죠. 이것들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해서
풀이 과정도 길게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꼭 이제 모의고사랑도 한번 좀 풀어보시길 권유해드리고요. 공부 되신 분들은요. 그래서 공부 되신 분들은 이제 시간 나실 때 모의고사랑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카페에서 8월 18일과 8월 22일 이 8월 계산에 지금 좀 취약하신 분들이 계셔서 8월 22일짜리 보험금 산정하는 전반적인 제가 해놓은 거랑 18일자 이 계산 문제에 관련된 부분들 화요일날 1교시부터 7교시까지 해서 적관 종합부터 해서 가축까지 포인트 되는 계산 산식을 다 이 소수를 해놨으니까요. 두 개 합쳐서 한 5, 6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우선은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이제 거의 빠지지 않고 중요한 부분은 꼼꼼하게 얘기했던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보시고 네, 우선은 모의고사만 얘기했는데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그럼 1회부터 5회까지 모의고사는 또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보시면서 하시고 모의고사는 그래서 카페에서 보시면 계획은 제가 이제 8월 21일 날이 이제 시험이니까 8월 21일 날이 시험이니까 8월 7일까지 해서 6월 1일 날부터 8월 7일까지 해서 그 중간에 한 주 정도 쉴 수 있으면 쉬고 나머지 해서 한 8회분 정도 8회분을 지금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근데 그 모의고사는 저희가 이제 수목금 이제 공부를 하니까 오전에 모의고사를 이제 새롭게 이제 어부마법사가 3월, 4월에 개정이 되면 기존에 있었던 이 모의고사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모의고사나 또 요즘에 나왔던 그런 트렌드에 맞게 또 변형을 시킨 그 새로운 모의고사를 아마 이제 6월 첫째 주부터 해서 8월 첫째 주까지 해서 총 8회분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아마 10주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주인가 11주 되는데 그 상황을 보고서 아무튼 8회분을 해서 8월 첫째 주 그러니까 아마 8월 7일인가 그까지 해서 모의고사를 8회분 정도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오전에는 똑같이 방송을 한 9시나 그때는 10시에 틀어놨거든요. 10시부터 해서 시험을 보시고 이제 2시간 시험을 보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2시부터 6시까지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또 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듣고 할 겁니다. 그래서 카페에 보시면 이제 6회 스터디 그쪽에 보면 2020년 7월, 8월 이제 모의고사 및 모의고사 풀이가 있었는데 2주 앞당겨졌으니까 모의고사도 한 달 앞당겨서 풀려고 해요. 그래서 6월부터 모의고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각각 이제 처음에 보면 이제 1회부터 해서 그럼 각각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이제 풀고 풀이랑 답도 같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마 이제 이 과정 중에서도 제가 이제 녹화가 좀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따로 이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또 그 아래다가 좀 자세하게 코멘트 단 것들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크게 많지는 않은데 모의고사 같은 거 가지고도 점검을 하시고 자기가 아는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중에 제가 모든 문제집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당한 금액을 드리고 그 문제집이나 모의고사를 살 수 있으면 저도 지금 그런 거 구매해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그런 분들 이제 고민해서 만들었던 부분을 어떤 도용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유익하고 조금 더 또 색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도 좀 저희가 선별해서 같이 이제 공유해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시중에 있는 웬만한 문제집은 저는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앞으로 또 새롭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도 이제 구하면서 그런 거 참고하면서 문제도 싫고 모의고사에도 반영할 테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좀 추천해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이제 4교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 다음 시간에는 그 요약이랑 빈칸 넣기 교재 보는 방법들 그런 것들 간단히 설명드리고 네, 나머지 시간에는 말씀드렸던 총칙이나 용어 정리를 좀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